안녕하세요. 고건영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자리한 자금성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지요. 저 또한 여러 번 방문하여 수많은 인파에 떠밀려 주마간산식으로 관람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이곳이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공간일까? 이 넓디 넓은 공간에서 산다는 것은 꽤 피곤한 일이지 않을까? 바라보기에는 경이롭지만 어딘가 모르게 황막하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자금성을 이렇게 넓고 크고 또 휘황찬란하게 지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건축물 뒤에 숨겨진 그 웅장함의 단초를 제공했던 역사 속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2000년 전 중국의 한나라가 막 세워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하를 통일한 한고조 유방은 이제 수도를 정하고 궁궐을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유방은 좀 검소하게 짓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 진시황이 막대한 국력을 동원해 아방궁 같은 사치스러운 궁궐을 지으면서 이로 인한 과도한 세금과 노역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요. 그 결과 나라 전역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했고 이때 바로 중국 최초의 농민 봉기인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나라는 급격히 쇠퇴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유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치스러운 궁궐을 짓는 것을 극력 반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방 옆에는 유방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소하라는 책사가 있었어요. 소하는 다른 장수들이 전쟁이 끝나자 전리품들을 챙길 때 혼자 진나라의 모든 문서와 법률을 챙겨서 한나라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았던 인물이지요. 소하는 유방이 궁궐을 짓는데 너무 검소하게 짓는 것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장락궁과 미양궁을 짓게 됩니다. 이걸 본 유방이 깜짝 놀라서 소하를 불러다 엄청 꾸짖었어요. 아니, 지금 천하가 이렇게 겨우 안정을 되찾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데 돈을 퍼부어 궁궐을 짓는다는 것이 옳단 말인가? 라면서 말이지요. 그때 소하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폐하, 맞습니다. 아직 천하는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제께서 온 천하를 자신의 집으로 삼으시려면 궁궐이 웅장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황제의 권위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려면 궁궐이 화려하고 웅장해야만 그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짓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런 규모로 짓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소하의 말을 풀이해보자면 황제의 궁궐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황제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웅장한 궁궐이 있어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나라를 믿을 수 있으며 주변 국가들에게도 중국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방은 소하의 말을 따랐고 한나라는 물론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궁궐 건축에 있어서 웅장함과 화려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궁궐이 유교적 이상 국가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지나친 사치와 웅장함보다는 검소함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통치 철학에 기반한다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지금의 자금성의 웅장함이 전적으로 소하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황제의 궁궐이 마땅히 갖춰야 할 위엄과 권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소하의 철학은 이후 중국 황실 건축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금성엔 유독 건축물의 위계와 계급을 나타내는 장치가 곳곳에 산재합니다. 자금성에서 등급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곳은 바로 건축물의 지붕이지요. 많은 지붕의 조형 중에서 가장 격식 있고 권위가 있는 최고의 등급은 무전정, 우리의 우진각 지붕에 해당하는데요.
이 지붕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에 하나의 긴 용마루가 있고 그 용마루의 양 끝에서 4개의 내림마루가 각 모서리로 뻗어 내려갑니다. 주로 황제의 궁전, 중요한 사찰의 대웅전 등 가장 핵심적이고 위계가 높은 건물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천안문 지붕은 무전정보다 한 단계 낮은 헐산정이지요. 색깔과 그림에 의한 계급의 구분도 매우 명확합니다. 황색은 최고의 등급으로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지요. 자금성의 붉은 담장의 황색 기와는 황궁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실 그림에도 등급이 있어서 최고의 등급은 용과 봉황이 도안이 들어간 화세 채색이고요. 그 다음 등급은 선자 채색, 예술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소식 채색은 3번째 등급에 해당합니다. 지고무상의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 9도 자금성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칸수를 보면 황제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은 거의 모두가 정면이 9칸입니다. 자금성의 태화전은 매우 특수해서 정면 칸수가 11칸이지만 이외의 다른 황제의 건축물은 모두 9칸입니다. 황제의 친척이나 귀족 그리고 산품 이상 대신의 건축은 7칸, 일반 관리의 집은 5칸이고 백성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3칸을 초과하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지붕 위에 있는 주수의 개수와 문짝에 있는 문정의 수도 구라는 숫자를 통해 황제의 공간임을 암시해 줍니다. 이렇게 자금성을 비롯한 중국의 대규모 궁궐 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건축이 아니라 규모와 위세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심리와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은 방문객에게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권력을 체감하게 하고 동시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심리적인 방패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금성 자체가 거대한 권위의 장벽이자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되었던 셈이지요. 결국 자금성은 황제의 위엄과 권위를 드높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크고 웅장하며 화려하게 건축되었고 그 안에서 엄격하게 계급과 등급을 구분하여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건축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